예, 오늘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 온라인 세미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 첫 번째 강의로는요, 우리 기독교 4.0 시대의 ISDN 교회론, 종합정보통신망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 최인식 교수님의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하실 최인식 교수님은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전 고군산 중앙교회, 방축도 소망교회, 베를린 반석교회에서 담임을 하셨고요. 한국 조직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 서울신대 조직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GIFT 소장, CR재단 이사로도 현재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인식 교수님 귀한 강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제할 주제는 기독교 4.0 시대의 ISDN 교회론이고요. 그리고 부제로는 평신도를 위한 제도교회와 평신도에 의한 생활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조직신학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교회론에 대한 하나의 고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을 좀 읽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제가 24년 전 1996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미래의 교회와 미래신학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대한기독교서에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교회의 방향 그리고 신학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미래교회와 미래신학이 나왔는데, 이때에 제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던 것은 우리말로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라고 하는 이 네 단어입니다. Integrated, 통합, Service, 나눔, 디지털, 비가시적, 해체, 그리고 또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가 앞으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게 될, 이끌어 나가게 될 하나의 기술적 베이스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발맞추어 보조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래교회는 그런 면에서 제가 당시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간교회, 즉 interchurch, 그래서 교파주의를 넘어서고 지역교회를 넘어선 그런 통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서비스 디지털 처치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 그리스도인 성도 중심의 교회로 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4년 전이니까 벌써 한 세대가 지나고 제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또 이러한 주제를 다시 한번 꺼내서 확인하고 또한 방향을 되새김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제목에 기독교 4.0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좌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을 정확하게 짚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모습은 그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회의 패러다임은 늘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걸으면 교회도 그들과 함께 같이 걷고, 세상이 뛰면 교회도 그들과 함께 뛰고,
세상이 날개를 달고 날면 같이 날개를 달고 가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주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소위 포스트 크리스천 이어 해가지고 후기 기독교 시대라 해서 마치 기독교는 한물 간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나 불교나 유교나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소위 포스트 크리스천 이러가 후기 기독교를 넘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의 시대, 즉 4.0 기독교 시대가로 전환기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1.0 세대는 아시다시피 우리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서시대의 교회. 이 성서시대의 교회는 유대교나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가정교회 형태로 유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0에서 2.0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한 1000년간 이루어지다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계기로 해서 패러다임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3.0 시대를 500년 전부터 맞이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0, 3.1, 3.2 가다가 이제 그 임계점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온 것입니다. 즉 교회 자체에 의해서, 자력에 의해서 변화도 요구가 되었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0 끝나고 이제 4.0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있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또한 경제 침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있으면서 고성장, 매년마다 3% 이상의 이런 성장을 했던 것이 이제는 고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고 저성장, 고금리에서 저금리, 고물가에서 저물가, 고규제 환경에서, 그리고 고소득에서 저소득, 고수익에서 저수익, 저위험에서 고위험의 부담이 불가피한 현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노멀, 새로운 노멀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 3.0 시대에서 자본주의 4.0 시대, 따뜻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선 따뜻한 사회의 책임을 지는 그와 같은 자본주의로 또 넘어가자 하는, 그래서 뉴노멀 2.0 시대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뉴노멀 시대의 특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해서 개별성에서 통합의 기술, 그리고 통제에서 서비스의 기술, 유형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기술, 그리고 지역성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술이 이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하나의 상품화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뉴노멀의 특징은 획일화해서 맞춤식으로, 그리고 중앙 집중해서 분권으로, 폐쇄적 독점에서 개방의 정신으로 사회의 재반, 사회의 그런 시대 정신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뉴노멀 시대의 교회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현대교회예요. 과거 500년의 역사를 가진 산업,
사회 형태의 과학 문명과 함께 기독교 3.0 시대를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기독교 4.0 시대를 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3.0 시대 교회론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데 1.0 시대에서는 평신도 중심의 가정교회였어요. 2.0 시대에는 교황 중심의 중앙 집권형 계급적 제도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기독교 3.0 시대에 있어서는 총회장, 감독 중심의 지방 분권형 교파주의적 제도교회가 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뉴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교 4.0 교회 운영 구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운영은 저성장, 저소득, 고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통합형, 서비스형, 무형, 네트워크형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되고,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맞춤형, 분권형,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발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수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 4.0 시대를 위한 교회론이 먼저 재정립되어야 된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이는 교회를 그동안 3.0 시대까지는 제도적 교회로 주로 일관해서 이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에서 레이티, 레이 퍼슨,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졌는데, 제도적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독교 3.0 시대에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비제도적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새 관점은 비제도적 교회를 전통적인 교회론에 정당히 포함할 수 있어야지만 기독교 4.0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즉 평신도를 위한 제도교회, 평신도에 의한 생활교회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도교회와 비제도교회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도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현장을 떠나서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선교의 집회를 가지는 조직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교회 얘기할 때에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게 되고 사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평신도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찾게 되는데, 비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 교회 밖에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 현장에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형성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제도적 교회가 전통적인 기독교 3.0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그냥 맡겨져 있었고, 예전식으로 표현한다면 모이는 교회는 제도교회로 모이는 거고 흩어지는 교회는 비제도교회가 되는데, 흩어지는 거에 그냥 흩어지는 것에 크게 그 이상의 교회론적인 지침이나 발전이 없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3.0 시대의 제도교회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5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교역자가 사역의 주체가 되고 두 번째는 제도교회의 자립, 성장, 성숙, 선교의 중점이 되어지고 대신에 평신도는 교역자의 동력이거나 혹은 사역의 대상이 되어져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외쳤지만 그것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신분상의 부분 격차는 해소가 되어졌지만 사역면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평신도가 사제로서 역할을 해야 할 그 장과 그 목표를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평가 기준은 이 기독교 3.0 시대의 제도교회 특징 안에서 제도교회 종교활동의 참여의 충성에 따라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평가 기준이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4.0 시대 교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2가지가 요청이 되겠습니다. 결론에서 다시 제시하겠습니다만 첫째는 비제도 교회의 활성화, 즉 평신도 사도직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저의 용어로 생활교회 목자 훈련이 제도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제도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이러한 그 패러다임 전환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제도교회 조직과 목회 철학 조정이 필수적이다. 즉 평신도 목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전환이 그래서 이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4.0 시대의 제도교회의 비전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평신도 중심의 생활교회 선교, 평신도 중심의 생활 선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 생활교회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시 이제 쓰게 되는데 생활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6가지 정도로 정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 품고 목자로 사용하는 가정, 직장, 마을과 같은 생활 현장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선교가 필요한 잠재적 교회, latent church, 잠재적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 비제도적 교회가 생활교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온라인에서는 가시적 교회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로는 생활터전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목양하는 목자인 이 평신도 자신에게는 뚜렷한 경험적 실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교회란 자신의 믿음만큼 생활 현장의 영혼들을 태신자로 품는 영적 모태인 평신도 목자, 그가 곧 생활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터전의 영적 모태인 평신도 목자 없이는 생활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교회의 개념은 일반 회사나 특정한 그 지역의 선교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신우회와 다르고 특정 기관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교회나 군인교회 이런 것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한 이제 부분, 즉 생활교회 개념에 대한 정리는 더 많은 디테일을 요구를 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5가지의 그 생활교회 개념을 가지고 이제 평신도들이 바로 이 생활교회의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안수받은 교역자들은 제도교회에서 주체적으로 사역하는 장이 형성되어지고
평신도들은 이런 생활 현장에서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태신자로 삼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 품어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비제도적 교회로서의 그 현장에 목자의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곳에서 사제직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 방향, 즉 흩어지는 교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목장화해서 교회에서는 그 목장에 파송할 평신도 목자 훈련을 하는 그와 같은 구조로의, 그와 같은 목회 철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교회의 목표는 저는 3가지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첫째는 목자의 삶을 통해, 이것은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 목자의 삶을 통해서 생활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한다. 두 번째는 생활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세 번째는 생활 현장의 모든 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제도교회에서 훈련받은 이 생활교회 목자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비가시적인 교회 형태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영적인 부담, 사명감을 교회에서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일을 감당해야 할 이 생활교회 목자는 자격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로 양육, 목자로 훈련받은 성도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교회, 즉 기독교 4.0 시대의 제도교회에서 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일로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이겠지만 생활교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해야 할 그 일을 평신도 목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생활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4.0 시대에 제도교회의 가치와 그 역할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8가지 정도가 그냥 툭 생각만 해도 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제직이 평신도들을 제외하고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기독교 3.0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즉 평신도의 사제직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즉 평신도들이 사제직을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사역지, 사역의 방향, 사역의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훈련된 평신도들을 자신의 전문적인 일터에서만큼은 최적화된 전도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요, 그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치료자 또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자들로 파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뉴노멀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평신도 맞춤형, 평신도 분권형, 평신도 개방형 목회의 새로운 장을 평신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제도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충성스러운 신자들로 활동했던 그것을 넘어서 이제 능동적으로 제도교회의 가치와 그 기능의 중요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의 수준에 버금가는 윤리의식과 사명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교회로의 전환, 그리고 생활교회가 이러이러한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환해야 되는데, 이 4.0 시대의 교회로 전환해야 할 때에 제도교회가 풀어야 할, 그리고 안고 가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자들입니다. 제도교회를 위한 사제직이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들은 이제 내가 목사님들한테 단순히 말씀을 먹고 내가 여기서 잘하는 정도로 끝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장은 내 일터요, 가정이요, 내 마을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활터전에서의 사제직이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도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 생활교회 목자를 훈련하는 신학원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담임 목사님은 그 평신도 신학원의 원장이 될 것이고, 또한 교육자나 당회는 그것을 운영하는 교수진이나 또한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서버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모임이, 예를 들어서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 양육, 봉사, 친교, 이러한 모든 모임은 평신도 목자 훈련을 위한, 즉 교과 과정으로서의 전환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는 기술적으로 잘 다듬어져야 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제도는 저성장, 저소득, 고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게 나가게 되어질 때, 경량화 시켜 나가게 될 때 교회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한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제 평신도로 분권, 그리고 또한 개방,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보다 더 가벼운 운동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해 드린다면, 이와 같은 로컬 처치의 목회자들이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 이에 총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나는 총회라고 보는 것이에요. 네, 이런 총회가 이 개교회의 평신도 목장 훈련, 즉 신학원과 같은 커리를 훈련해서 저들을 현장에 파송하기 위한 교과 내용을 개발하고, 또한 그와 같은 지도자를 이제 훈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제 개교회가 그렇게 기독교 4.0 시대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회를 돕는 역할을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간증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쉽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4년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훈련 받고 그 사이에 변화가 돼서 고등학생이 이제 4년 후에 저쪽에 전라도 고군산 군도 문효도라고 하는 교회에 개척교회 개척자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4년의 훈련 과정이 일반 그리스도인을 강력한 개척자로, 파이어니어로, 목자로 변화를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교회에 오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생활교회 현장의 목장에 목자로 훈련받도록 보내주신 평신도 신학생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기독교 4.0 시대에 우리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활로를 들 줄 믿습니다. 이상 제 부족한 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